안녕하세요. 성장 개미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녹십자 형제들과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녹십자 형제들 분위기가 좋았죠? 자, 녹십자 셀도 상당히 월봉에서 이제 위험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좀 좋은 위치를 갔다 왔고, 또 녹십자 랩셀은 또 급등을 했고, 자, 이 녹십자만 약간 조금 이렇게 크게 못 가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나름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하고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녹십자만 조금 이렇게 1.85%에 밀렸고요. 자, 녹십자 셀을 보면, 녹십자 셀도, 나름, 시가가 1% 대비해서 고가가 6%대까지 갔다 오고, 녹십자 랩셀은, 또 변동까지 걸리는, 자, 변동선까지 오는, 자, 이런 상황까지 왔다 갔습니다. 꽤 급등했다가 밀렸죠. 그래서 이렇게 녹십자 랩셀, 녹십자 셀에 관해 살펴볼 거고요. 이 녹십자 이 형제들이 오늘 GC 녹십자 셀에 대해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자, 녹십자 셀이 국내 최초의 이 세포치료제 전문 CDMO를 도약한다고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국내에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기업 중에 최초로 인체 세포등 관리업 허가를 획득했다고 오늘 밝혔죠. 자, 인체 세포등 관리업 허가를 획득함에 따라서 국내 세포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업체 중에 가장 빠르게 이 세포치료제 생산이 가능하다고 알렸습니다. 또 이제 미국 제약사 이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 SK바이오 사이언스하고 이렇게 직시 녹십자 이렇게가 노바백스 백신을 다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상용화 이제 승인이 확정될 경우에 한국 내 도입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또 이 녹십자의 수혜가 자, 예상되고 있다는 자, 이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삼형제에 대해서 한번 현재 그 차트의 위치와 대응법 이런 거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녹십자를 보면, 이 항상 그 차트를 볼 때는 월봉의 추세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라고 그랬죠. 자, 이 월봉에서 중요한 5개월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코로나 사태 때 이렇게 크게 무너졌다가 한번 다시 이제 상승을 했죠. 우리나라 주식들이 그때부터 크게 상승을 했죠. 다시 이제 그 미국 양적 완화, 또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특히 제약주들은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본 기업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추세를 유지할 때는 항상 최초의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이탈했다 하더라도 종가에 돌려놓는 게 중요한데, 자, 녹십자가 한 번도 5개월 선을 이탈한 적은 없어요, 종가상. 물론 이제 월봉이기 때문에 한 달의 시작과 끝이 끝나 봐야 종가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5개월 선을 잘 타고 올라가다가, 저번 달에 이렇게 이제 5개월 선을 깨지진 않았지만, 자, 이번 달에 이렇게 오늘의 종가상은 일단 5개월 선을 훼손한 상태죠. 자, 이렇게 5개월 선을 훼손하게 되면, 일단은 경계 상황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5개월 선 이탈하게 되면, 그 밑에 10개월 선까지 밀릴 수 있고, 좀 더 깊은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모든 좋은 뉴스나 이런 것도 물론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그 기대감에 맞게끔 충분히 또 올라오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데, 바로 최초의 5개월 선 이탈했을 때 이렇게 10개월 선, 10개월 선이면 가격이 꽤 아파요. 30만 원대까지 되기 때문에 자, 거기까지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 5개월 선을 참여 이탈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경계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주봉에서 벌써 녹십자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5주선을 깰 때가 제일 경계 상황이에요. 그래서 잘 올라가다가 2월 12일 속한 이날 그 명절 전에 이렇게 5선을 깨놨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죠. 이렇게 5선을 깨면 그만큼 위험하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5주선, 그러니까 5주 동안의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이 5주선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산 같은 등성을 만들죠. 즉 계단식으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계단식으로 잘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일종의 산 같은 자리를 중요한 변곡점으로 삼고 있는데, 이 자리를 잘 돌파해 줘야 올라가요. 자, 이 자리를 잘 돌파해 줘야 올라간다는 얘기는 다시 조정을 받을 때도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녹십자가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렇게 거누면 이렇게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밑으로 살짝 떨어졌어요. 저번 주에도 이 자리 꼬리 밑으로 닿았다가 이렇게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자, 이번 주도 일단 떨어져 있고, 자, 20주선 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계 상황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은 대응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좋은 뉴스나 이런 게 모든 게 나오고, 또
모더나의 또 위탁 생산에 관련된 이런 뉴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뉴스를 다 믿고 무조건 올라갈 건데만 하고 너무 믿고 계시면 자, 위험해지기도 하고 또 20주선 이탈할 때는 추가로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물론 장기적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것도 맞긴 맞지만 이 장기 투자라는 것도 말 그대로 월봉에서 이렇게 쌓일 때, 밑에 쌓을 때 모아서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장기 투자고 중간에 스윙 투자에 건드리는 게 이제 중간쯤에 스윙 투자인데 자, 저가인 9만 원, 6천 원, 10만 원을 잡고 50만 원 찍은 주식 5배 올라간 거죠. 9545. 근데 여기서 50만 원이 500만 원 갈 거라고 10배 갈 거니까 난 장기 투자할 거야. 여기서 100만 원 갈 거야. 두세 배. 이건 조금 이게 좀 무리가 있는 판단이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9만 원, 10만 원에 사서 50만 원을 갈 걸 이렇게 하면 5배는 가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죠. 그러고 월봉 바닥권인 거죠. 자, 현재 주가의 위치는 항상 월봉에서 판단하는데 고점에 물려가지고 중요한 자리를 이탈하고 있을 때 난 이 주식 장기 투자할 건데는 만약에 손실권에 있다면 장기 투자가 아니라 물려서 못 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 영역인데 이렇게 5개월 선을 깼을 때는 무조건 경계하셔야 되고 저번 주에 찍은 저가 즉 35만 7천 원대로 이탈하면 자, 충분히 이제는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저번 주에 저가가 하나 형성이 됐죠. 자, 이렇게가 됩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 저가가 상당히 하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녹십자는 이게 충분히 기후 상향을 잘 해줬었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약간씩 이제 제동이 걸리죠. 그때 그 증권사 목표가 50만 원대였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자, 50만 원 오버해서 가면서 이때부터 주춤주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이 일봉상에서도 5일선과 11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상승 가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저점을 긋게 돼요. 자, 이렇게가 되죠. 그러면서 중요하게 형성된 변곡점이 하나가 있는데 자, 이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 가격이 바로 35만 6천 원, 7천 원 이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 생긴 이 2월 23일에 생긴 이 꼬리가 바로 이 변곡점 밑으로 안 내려가려는 저런 시도인 거죠. 나 이 밑으로 안 갈 거야 하고 이렇게 거놨습니다. 근데 오늘 5일선을 이제 깨놨기 때문에 물론 이 친구가 좋은 호재와 함께 내일 이 자리 위에서 올라가 주면 다행이죠. 그러고 21선 돌파 회복해 주면 추후에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바라볼 수는 있고요. 물론 이 자리를 5일선을 이탈을 해서 또 5일선 타고 흘러내려서 이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월봉에서 충분히 조정권에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10개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자, 꾸준히 잘 상승만 했는데 언제까지 상승할 수만 없기 때문에 2달 정도 조정받고 다시 돌아나간다고 이상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0개선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대응하셔야 되고 보통 이제 이번 달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이 월봉이라는 게 다 끝나려면 저희 말일 기준으로 끝나요. 그래서 얼마든지 꼬리 달고 또 5개월 선 회복해주고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 이 5개월 선이 이렇게 흐름, 그러니까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디 있고 지금 추세가 어디 있나 확인할 때 좋고요. 주봉은 추세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20주선 밑에 있다는 건 약간 위험한 상황이고요. 20주선 위에 올려놓고 안착을 이번 주에 해주면 다시 한번 돌아 나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 녹십자가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무조건 올라갈 거야 얘는 무조건 대박 날 거야 이런 건 없죠. 당연히 중요한 자리 깨면은 크게 밀릴 수 있는 거고 또 그동안 쌓인 매물대를 돌파할 정도로 강한 거래량이 실려서 올라간다면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깨야 되지 않아야 할 이 2월 22일 3일날 형성된 저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5일선을 이탈하는 상태지만 자, 내일부터라도 다시 5일선 돌파를 하고 이 21선을 회복해 주려는 이 꼬리가 달린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있는 매물대 소화 과정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이 이루어질 때 바로 정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게 자, 바로 이렇게 녹십자의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오늘 조금 녹십자 형제들 중에 제일 좀 급등을 했었죠. 자, 녹십자 랩셀을 살펴보겠습니다. 녹십자 랩셀의 월봉의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녹십자는 거꾸로죠. 자, 우리가 일봉에서 이렇게 1월 29일부터 자, 2월 24일까지 밀리는데 여기서 갑자기 상승할 거라는 건 누구도 모르죠. 자, 주식에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닐 때 귀신이 아닌다면 모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중요한 5일선이 잘 타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한 이 변곡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자리 밑으로 안 내려온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건데 이 자리의 의지를 보여준 건 일봉에서만 판단하기 약간 무리가 있어요. 따라서 자, 월봉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금방 녹십자에서 설명드렸듯이 정말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좋은 종목들은 절대 5개월선을 잘 이탈하지 않나요. 녹십자는 아까 제가 5개월선 이탈했다고 했죠. 하지만 녹십자 랩셀은
이렇게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딛고 올라갔죠.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가 됩니다. 저번 달에도 5개월선 이탈하지 않았지만 이번 달에도 이탈하지 않은 게 이 5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 그러니까 5달 동안 종가를 다 더해서 나누기 5를 해서 선을 그려놓으면 5개월 이동 평균선이 되는데 그냥 편하게 5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 5개월 동안에 잘 지켜온 평균 가격을 깨면 당연히 이 10개월선까지 밀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5개월 동안 이동 평균 가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선은 올라가 있고 출발의 밑에서 한 이 착시현상이 있죠. 자, 하지만 5개월선을 깨놓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첫 거래일, 이번 달 첫 거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5개월선 밑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이 자리 밑으로는 다시 안 올 수도 있죠. 그럼 미리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5개월선을 깨지 않고 저렇게 잘 지키고 있다는 건 지금은 좀 긍정적인 모습이고 이 추세에 앞서서 주봉을 보면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20주선을 깨고 지금 밑에 있는 상황이지만 녹십자 레슬은 저번 주에 벌써 20주선을 잘 지켜주고 있고 이번 주에도 20주선 위에서 5주선 회복을 노리고 있죠. 따라서 녹십자 레슬 같은 경우에는 월봉에서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고 주봉에서 이렇게 5주선에만 안착을 이쁘게 잘 해주면 자, 다음 주에도 추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추세를 잘 유지할 때는 이 연두색선이 5주선인데 5주간의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 5주선을 이탈하지 않죠, 이렇게. 그렇지만 최초의 5선을 딱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조정이 들어와요. 제가 조정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이게 조정이 들어온 다음에 조정의 끝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고 이렇게 20주선을 딛고 돌아 나가고 거꾸로 5주선을 최초에 깼을 때는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지만 5주선 이쁘게 돌파 안착을 해주면 자, 추세 전환이 확정이 되고 이때부터는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전고점 돌파 여부에 따라서 또 다른 이제 모습이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일단 오늘의 추세는 좋은 거고요. 자, 일봉에서도 보시면 오늘 고점이 14%까지 갔다 온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일단 이 밑에 있는 변곡점, 이때 형성된 2월 24일 날 형성된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21선 맞고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맞고 떨어질 자리인데 21선 맞고 떨어지고 또 5일선까지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왔다 갔다 어떻게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 근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고 두고 가셔도 되고 이 밑을 깨면 자, 그만큼 위험해지니까 그거에 맞는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 있는 자리가 주식은 쌍봉 맞고 떨어질 때가 제일 위험해요. 이렇게 변곡점이 잘 타고 올라가다 한번 하락하고 상승하고 또 하락하면서 이렇게 봉이 두 개가 생기는데 보통 이거를 쌍봉이라고 그래요. 이 쌍봉 맞고 떨어질 때가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이 쌍봉은 그만큼 또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게 돼요. 따라서 이 친구가 한 번 더 급등한다면 이 저항선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고요. 저항선 맞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렇게 5일선이 20선 뚫어주고 잘 타고 올라갈 확률이 있죠. 하지만 이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2월 24일 형성의 저점을 깨야 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21선 맞고 떨어지더라도 5일선만 다시 안착해주고 21선 황금일선 회복 안착해주면 녹십자 랩셀은 굉장히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두 종목에 비해서 월봉 H가 엄청 낮은 녹십자 셀인데요. 자, 오늘 좋은 호재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6%대까지 급등해서 떨어졌는데 자, 녹십자 셀의 월봉의 위치는 이 녹십자 랩셀이나 녹십자 셀하고 틀려요. 보통 이렇게 월봉이 높은 데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낮은 데 있는 데다가 자, 이렇게 높은 데 있는 게 아니죠. 저기 낮은 데 있는 데다가 안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그려놓고 다시 한번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녹십자 셀이 저번 달에 이렇게 20개월선을 이탈하면서 굉장히 위험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달 출발할 때 무조건 20개월선 위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중요하냐면 20개월선을 다시 하단 이탈하면 이 20개월선 뚫기가 다시 하늘의 별 따기가 돼요. 이렇게 19년도 10월 달처럼 이렇게 계속 20개월선 맞고 이렇게 힘들어하죠. 그만큼 중요한 이 위치가 20개월선입니다. 일봉에서 21선이 중요하듯이 월봉에서도 20개월선이 중요한데 일단 오늘 녹십자셀의 위치는 상당히 좋고 자 20개월선에서 잘 오늘 끝났기 때문에 추후에도 오늘의 저가를 깨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다른 저가 때보다 오늘의 저가는 20개월선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일단은 잘 돌아섰습니다. 물론 이렇게 5개월선까지 아마 맞고 떨어질 거예요. 5개월선 가격이 43,700원인데 오늘 고점이 43,650원 이것저 갖다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이쪽에는 매물대 때문에 그렇죠. 자, 주봉의 추세 전환이 필요한데 이 녹십자형들이 그동안 계속 이렇게 급락을 했죠. 가장 중요한 주봉의 5주선
오주선 이틀하면 거의 중기 추세 하락이 확증된다고 보면 돼요. 이때 20년도 1월 달에도 5선을 깨면서 이렇게 급하게 무너졌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8월 달에 5선 이탈하면서 이렇게 급락을 했죠. 따라서 이 오주선의 이탈은 저렇게 중기 추세 하락이 확증이 되지만 거꾸로 이제 5선 회복을 노리고 있죠. 이렇게 돼서 이번 주에 만약에 오주선 위에 이쁘게 안착을 해주고 다음 주에 오주선을 그 위에서 놀아준다면 녹시잡선은 여기부터 다시 반등해서 잘 상승할 수 있어요. 자, 주식이 언제까지만 올라갈 수 없듯이 언제까지만 떨어지지 않죠. 자, 이렇게 20년도 8월 달에 우선 이탈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왔지만 결국 오주선 회복해주는 11월 달에 우선 회복과 동시에 이렇게 꾸준히 올라갔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이렇게 오주선을 돌파하는 시도가 있는데 녹시자 셀도 오주선 돌파해주고 이쁘게 안착만 해주면 자, 이때부터 다시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 이런 시기까지 와 있습니다. 특히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지금 저가인 4만 원대 사서 한 2배까지 보겠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8만 원대 사가지고 16만 원까지 가겠다. 이 저가가 거의 3만 원대인데 이렇게는 좀 어려워도 월봉 밑에서 사면 그만큼 장기, 중기 수익 투자가 다 가능하죠. 그만큼 월봉의 위치가 중요해요. 월봉의 고점에 샀느냐, 이렇게 고점에 샀느냐, 하단에 샀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종목을 장기로 들어갈 것인지 단타를 칠 것인지 또는 중간에 사서 스윙으로 수익 나올 건지 하는 많은 투자에 관한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현 주가 위치는 반드시 월봉에서 판단하시는 게 좋고 이 월봉에서의 현 주가 위치를 파악했으면 주봉에서 일단 추세를 완벽하게 돌렸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오주선에 이쁘게 돌아섰는지 오주선이 올라탔는지를 확인하고 일봉에서 정확하게 그거에 맞게 최대한 쌀 때 매수 맥점을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물론 가장 큰 흐름은 우리나라 지수 차트예요. 우리나라 지수 차트에 보고 시장이 잘 살아있는지 시장이 상승 방향을 유지하고 있을 때 월봉에서 현 주가의 위치를 보고 주봉에서 추세를 확인하고 일봉에서 그거에 맞게 매수 매도 맥점을 찾는 게 가장 정확한 대응법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그래도 나름 시장에서 선방해준 녹십자 레스, 녹십자 셀, 약간 실망을 안겨준 녹십자 이렇게 세 종목에 관해 살아봤고요. 항상 좋은 투자, 성공 투자에서 큰 수익 거둘 수 있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